네, 저는 이번에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처리에서 콜백 프로미스,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 싱글 스레드,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하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면 사용자는 앱이 멈춘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동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헤비워크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실행되고 작업을 완료를 하는데 10초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콘솔 A가 찍히고 나서 헤비워크가 실행이 되면 10초 동안 작업이 진행이 되고 10초 이후에 콘솔 B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초 동안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화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앱이 멈췄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그림이 동기적이고 밑에 있는 그림이 비동기적이다 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동기적 처리는 어떤 작업을 실행할 때 그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볼 때 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분명히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자바스크립트가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비동기는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레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메인 일꾼은 항상 한 명이고 이 메인 일꾼이 오래 걸리는 일을 서버나 브라우저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진행하는 식으로 비동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서버에게 맡기는 비동기 작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요청인 경우였는데요. 서버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경우에 브라우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트워크 요청을 하는 경우에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예시로는 패치, 아시오스, XML HTTP 리퀘스트, 웹소켓 같은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라우저에게 맡기는 비동기 작업인데 브라우저에 있는 웹 API라고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그런 기능 모음이 있는데 이 웹 API에게 맡기는 것을 비동기 작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고 이건 서버와는 무관하고 이제 set timeout, set interval, add event listener, DOM 이벤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보면 처음에 푸와 바와 바즈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바가 호출되면 바에는 setTimeout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setTimeout 함수가 콜스택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즉시 실행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setTimeout이 종료가 되면서 브라우저의 웹 API 영역에 5초 뒤에 실행할 콜백 함수가 등록이 되고 이 5초에 대한 타이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푸 함수가 호출되면 마찬가지로 콜스택에 추가되고 실행 이후에 콘솔에 퍼스트를 찍고 콜스택에서 제거가 되고요. 바즈 함수 또한 콜스택에 추가가 되고 즉시 실행되며 서드를 콘솔에 출력한 이후에 콜스택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웹 API에 있던 5초 타이머가 만료가 되면 이 set 타임아웃이 태스크 큐로 이동을 하게 되고 대기를 하다가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콜스택이 비었다라고 하면 콜스택으로 이동을 하고 세컨드가 콘솔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비동기 처리 방법에는 콜백 함수가 있고 두 번째로 프로미스, 세 번째로는 어싱크 어웨이트이 있는데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동기 처리 방법인데요. 콜백 함수는 나중에 실행될 함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처리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뒤 실행을 맡겨놓은 함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set timeout에 대한 콜백 함수는 콘솔 로그 세컨드, 그러니까 콘솔에 세컨드를 찍는 이 함수 자체가 콜백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행될 함수를 의미를 하고 이 함수는 즉시 실행되지 않고
웹 API가 타이머를 완료한 뒤에 태스크 큐, 이벤트 루프를 거쳐서 나중에 호출되기 때문에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콜백 함수의 문제점에는 이 콜백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초 뒤에 첫 번째를 수행하고 또 5초 뒤에 두 번째를 수행하고 또 5초 뒤에 세 번째, 또 5초 뒤에 네 번째 작업을 실행하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비동기를 순서대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백을 중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중첩이 깊어져서 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들여쓰기가 오른쪽으로 계속 밀려서 가독성이 매우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건을 추가하기가 어려워지고 에러 처리도 콜백마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백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로미스인데요. 이 프로미스는 비동기 작업의 완료 또는 실패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게 지금은 결과를 모르는 비동기 작업이지만 나중에 성공하거나 실패를 한다면 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지금은 대기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 상태로 바뀌고 그리고 결과는 then과 catch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살펴보면 프로미스는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객체라고 했기 때문에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객체를.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프로미스 안에 프로미스 비동기 작업을 처리를 할 콜백 함수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set timeout 안에 어떤 일이 성공할 확률이 70%,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이 30%라고 세팅을 해두고 OK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둡니다. 그러면 작업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OK가 뜨면은 성공 결과를 리턴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에러가 발생했다고 리턴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프로미스에서 리턴을 성공에 대한 리턴을 resolve라는 메소드로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리턴을 reject라는 메소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resolve와 reject는 다시 프로미스의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미스 객체는 then과 catch, finally라는 내장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성공 결과는 then, 그 다음에 실패 결과는 catch, 그 다음에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는 finally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각 결과를 받게 되고요. 지금 resolve로 만약에 해당 작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resolve가 성공 결과를 resolve가 리턴이 될 거고 그래서 then에서 resolve에 대한 값을 받기 때문에 then에서 찍은 result에 대한 결과는 선물 상자 성공 결과라는 텍스트가 뜰 거고 catch에서는 에러 발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그리고 성공되든 실패되든 상관없이 항상 finally는 실행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finally 항상 실행됨이라는 문구가 찍히게 됩니다. 프로미스는 주의할 점이 생성되는 즉시 비동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then과 catch 혹은 finally가 실행되는 시점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미스는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then과 catch의 실행 시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콜백 지옥을 봤었는데 이 콜백 지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배운 프로미스로 이 콜백 지옥을 해결해 봤는데요. 각 then은 이전에 프로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5초를 기다리는 이 웨이트 세크를 통해서 비동기 작업이 순차적으로 체이닝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캐치 하나로 모든 오류를 처리를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널리는 성공 혹은 실패와 관계없이 마지막에 실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async await인데요. async await도 마찬가지로 비동기 처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async await에서 await은 async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비동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async 함수 안에서는 try catch를 사용해서 에러를 처리를 하고 이건 비동기 코드의 예외 처리 방식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코드의 흐름이 동기 코드처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읽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지고 따라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법이기 때문에 흔히들 어싱크 어웨이트를 문법적 설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게 되면 왼쪽이 아까 프로미스로 작성했던 콜백 지옥의 해결, 오른쪽이 어싱크 어웨이트로 해결한 콜백 지옥의 해결인데요. 어웨이트는 프로미스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멈췄다가 리졸브가 넘긴 값을 그대로 변수에 담아서 다음 줄로 진행을 하고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구조를 통해서 동기 코드처럼 읽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선 코드를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미스로 해서 로그인 혹은 유저 정보 조회, 데이터 조회, 알림 전송 등의 함수 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프로미스로 작성한 코드를 보게 되면 왼쪽 코드를 보게 되면 분기문 안에서 다시 된 내부에 다시 렌이 이어져서 중첩되고 가독성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 다시 get user info를 리턴을 하고 그걸 또 then으로 성공을 하면 그 인포를 콘솔을 찍고 또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을 했다면 또 get 어드민 데이터를 리턴을 하는데 또 성공을 한다면 then으로 어드민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콘솔을 찍고 하는 식으로 계속 then으로 중첩되면서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리턴된 프로미스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는 어싱크 어웨이트를 활용한 코드인데 그냥 위에서 아래로 동기 코드처럼 읽으시면 한 줄씩 그냥 읽으시면 흐름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트랙 캐치를 사용을 해서 유지 보수도 매우 쉽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였던 then이 중첩되는 설계와는 다르게 오른쪽에는 그냥 유저를 받고 그다음에 콘솔을 찍고 인포를 받고 인포를 찍고 하는 식으로 코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